전 세계에서 재작년에 금리를 우리가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 캐피탈의 투자죠. 이 캐피탈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밖에 없거든요.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이라고 하고요. 한 21년 동안 대형 증권사에서 프랍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채널명이 이후에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식 원탑이라는 채널에서 개인 투자가분들 혹은 뭐 PB분들의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도와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랍 트레이더로 거의 뭐 20년 이상 일을 하셨는데 이게 좀 단어가 생소하실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 프랍 트레이더를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기관 투자가의 일종이고요. 근데 많이들 기관 투자가를 아시는 거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를 제일 많이 아시죠. 근데 이 프랍 트레이더는 뭐냐면 금융기관에 소속되어서 고객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고유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을 보고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한 21년 정도 프랍 트레이더 생활을 했는데 이거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우리가 결국 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뭐든 간에 결국 궁극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돈을 벌려고 봤을 때는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리스크도 잠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좀 손실은 덜 하고 수익은 많이 보자라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기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사님의 그런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토대로 봤을 때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결국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 봐야 하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이제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한다. 이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 철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다르면 이걸 완전히 반대로도 접근할 수 있다. 20몇 년 동안 기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떤 기업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전망하고 예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아무리 재무제표를 띄워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기술적인 산업들을 막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어떤 한 기업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그 미래들을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면 저는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냐면 시장이 나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산의 가격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방향성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제 모든 자산을 볼 때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은 제가 그 추세를 충분히 신뢰할 만한 큰 자산이어야 합니다. 중소형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충분히 신뢰하기도 어렵고 그 가격이 이루어지는 어떤 추세 자체도 충분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사님이랑 저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크게 이동될지를 좀 미리 찾아보고 나서 이동이 되는 방향성이 이쪽으로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이제 서서 기다리는 투자를 선호를 하는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야 이미 이쪽으로 큰 자금이 이렇게까지 이동되고 있고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뭔가 있구나. 한번 공부해서 잡아보자 라는 관점인 거잖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해서 잡아보자도 아닙니다. 일단 사고
그리고 공부를 해라. 이게 네. 이사님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네. 주린이 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올라가니까 일단 사자.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언제 팔지에 대한 공부를 하자라는 식으로 네.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20년 이상 그 프랍으로 계셨던 분조차도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가장 다른 건 팔 줄 아는 거겠죠. 팔 줄 아는 거겠죠. 그럼 언제 파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가치주도, 성장주도, 캐시플로우가 좋은 주식도, 뭐 주주 환원이 좋은 주식도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제일 좋거든요. 모든 주식을 포지션을 잡을 때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럼 저는 언제 팔까요? 안 올라가면 팝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추세가, 이 상승하는 추세가 끝나면 그 가격이 많이 먹은 가격이든 아니면 손절의 가격이건 상관없이 팔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무슨 어떤 특이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승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수많은 분들한테도 이건 이탈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다 동의하세요. 그 정도 시그널 나오면 파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프랍 운영할 때 이제 뭐 운용사에서 있던 매니저들 출신들도 있고 보면 제 포트폴리오와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다른 점은 저는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요.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고 제가 종목을 엄청 잘 골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매수의 이유하고 매도의 이유를 같이 일치시켜야 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사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세, 돈의 흐름은 뭔가요? 전 세계에서 재작년에 금리를 우리가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 캐피탈의 투자죠. 이 캐피탈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AI 산업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이렇게 대규모의 캐피탈 투자가 이 금리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라고 보면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주식 자체도 올라있는 몇 개 종목을 빼면 거의 안 올랐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디커플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던져서 얻어 걸리면 다 오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산업별로도 펀더멘탈리 되게 디커플링이 많이 돼 있다는 뜻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캐피탈이 투자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으나 지금의 미국의 AI와 관련한 기업들 외에 주식을 한다면 그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을 논하는 게 그럼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은 근데 지금 움직이지 않는 어떤 산업을 산다고 하면 그럼 갑자기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뭐냐면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 그래서 전체 경기가 언제 돌아가지 이 산업의 경기는 언제 돌아가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기대하고 팔로우하고 기다려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제반 사항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뭘까요?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 어느 순간 이제 부러지는 상황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얘가 왜 부러졌는지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냥 이 산업이 제일 좋은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라면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제가 재미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 목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그렇게 아웃퍼폼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다가 제가 끝에서 꼭지점에서 드라마틱하게 잘 팔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손실을 좀 보다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저는 제 목표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지나다 보면 시장은 여기서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제 수익은 여기에 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수익률 그래프가 시장 빠지는 것만큼 손실 났다가 결국 시장이 대제로인데 나는 왜 마이너스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콜옵션의 페이오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만일 주식을 해서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수익률이겠지만
저 그래도 나름 이 수익률을 그래도 한 지난 13, 14년간은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이거 하는 동안 다 좋아하셨어요. 네, 다 좋아하셨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고. 근데 이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여기 이 그래프는 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전문가들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게 AI 쪽은 네. 워낙 많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도 많고 미국은 더 많고.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항상 CES를 하잖아요. 그쵸. 갔다 오면 CES 리뷰 리포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 보는데 IT 프로덕트건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건 다 모두 다 AI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이건 IT 자동차건 이런 거와 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빅테크 4인방이라고 하죠. LLM을 이용해서 이제 AI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만큼 있는데 여긴 4명밖에 없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얘네 이 4명이 열심히 LLM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투자를 하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완벽하게 역피라미드입니다. 원래는 모든 산업은 이렇게 정의 피라미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플라이 벤더들이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갑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어서 벤더가 갑이고 최종 프로덕트를 제조하는 쪽이 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대표님이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갑에 투자할 거냐, 을에 투자할 거냐, 누구나 다 명확하게 갑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들갑들이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그 미들갑들이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구글, 아마존, 메타 네. 그 미들갑들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을들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AI 테마가 시장을 확 끌어당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AI 기업이 없냐? 있죠. 네. 근데 다 어디 있다? 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AI를 접목하겠다라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고객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지금 현재 산업에서는 을이라는 거죠. 그 CS 리뷰가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AI를 한다고 하는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거 보고도 어떤 판단했냐면 오케이, 그 맨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다 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지만 네. 아 내가 괜히 올라탔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불안감에 못 사시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고 저는 성공률이 높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개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7개에서 손절이 나고 3개에서 수익이 나도 이 3개가 압도적인 수익이 나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주의예요.